안녕하세요. 이스펙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인중코라는 개념의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중에 관련된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중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인중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나 사례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인중을 잘라내서 인중을 짧게 하거나 그리고 혹은 입술 주변의 인중을 잘라내서 입술 모양을 변화시키고 인중을 좀 더 짧아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수술은 사실 소개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안면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중안면부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서 인중이 사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안면부가 긴 분들이 주로 찾는 수술이 예전에는 양악수술이 되겠죠. 양악수술은 중안면부를 형성하는 광대 아래쪽의 상악 부분을 일정 부분 수평 방향으로 잘라내서 뼈를 줄임으로써 중안면부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될 텐데, 문제는 양악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경우는 뼈에 해당되는 중안면부는 줄어들지만 실제 뼈를 덮고 있는 살 부분은 사실 많이 줄지가 않기 때문에 옥리 같은 느낌의, 할머니가 틀니를 뺐을 때 약간의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많이들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중안면부를 줄이고 싶다고 선뜻 양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중안면부를 약간 줄이기 위해서 뼈를 잘라내는 건 사실 결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뼈는 그대로 두지만 앞쪽에 있는 살을 줄이는 인중축소술을 이제 중안면부의 길이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콧볼까지 이렇게 넓게 해서 인중을 줄이는 방식은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 방식을 하다 보니 콧볼이 오히려 이렇게 퍼져버리는 형태의 결과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의 방식들은 이 콧볼 바깥으로까지 절개를 잘 하지 않고 콧볼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인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콧볼 안쪽에서 또 줄이게 되면 인중 축소의 그 정도가 주로는 콧볼의 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인중 축소 결과가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약간은 좀 어색한 삼각 입술, 펭귄 입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절개를 가해서 인중을 축소하지만 그 양을 너무 가운데에 몰입시킬 경우는 짧아는 되지만 좀 어색하게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뼈와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코폭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자를 양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삼각 입술의 모양이 너무 좀 과하거나 어색하게 생각되거나 혹은 원래 입술 자체가 굉장히 삼각형으로 각도가 좀 크게 있는 분들은 이런 삼각 입술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제 외측 인중이라고 하죠. 바깥쪽 인중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상쇄되는,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인중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중 수술을 하게 되면 대개는 가운데로 줄이고 바깥쪽으로 줄이는 이런 수술을 같이 하게 되죠. 최근에 많은 병원에서 혹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하는 수술 중에 이제 인중 오목, C컬 이러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 인중 기둥 사이에 살짝 들어간 함몰된 부분을 인중골이라고 하는데, 이 인중골이 해부학적으로 선명할수록 인중은 시각적으로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똑같은 길이의 커튼을 두고 있을 때 커튼을 그냥 쫙 핀 것과 이렇게 말아서 접어서 핀 거의 차이를 놓고 보면 이 말아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짧아 보이죠. 커튼을 축 늘어뜨리는 건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그런 느낌의 차이처럼 주로 만나 뵙게 되는 분 중에는 인중도 길지만 이 인중골이 굉장히 밋밋해서 더 길어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인중골을 어떻게 좀 더 선명하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수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부분은 실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잡아줘서 약간 들어가 보이게 하는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실이 끊어지거나 실이 녹아버리면 결국 그 효과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반감돼 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반영구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마치 실리프팅 같은 느낌의 결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수술은 인중골에 해당되지만 근육 성형술입니다. 근육을 실제 잘라내고 묶어내는 등의 모양 성형을 통해서 인중골의 모양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을 덮는 방향의 수술도 되지만 길이뿐만 아니라 인중은 나이가 들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길이의 감소는 결국 어려 보이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인중골이라는 게 조금 더 짧아 보이고 인중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의 부가적인 수술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분은 인중 수술을 받으셨던 분의 사례에 해당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분은 인중 고래에 해당되는 중간 부분의 굴곡이 아주 흐리고, 그로 인해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인중보다도 더 길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입술 자체가 바깥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입꼬리 부분에 갔을 때는 입술이 거의 말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 인중은 사실 더 길어 보이고 입술은 더 얇아 보이는 형태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분은 또 좌우 입술에 비대칭도 있으셨던 터라 비대칭도 우리가 수술적 디자인을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인중을 줄이는 무봉합 인중 축소 수술과 함께 바깥쪽을 줄이는 외측 인중 축소 수술, 바깥쪽 입꼬리가 말려있는 것을 좀 더 생기 있게 입술을 보완하고 입꼬리를 살짝 끝을 올려주는 입꼬리 이동술을 시행해서 전반적인 인중의 전체 사다리꼴 모양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추가적인 흉터 없이 인중 축소술을 할 때 우리가 접근했던 절개 방향을 이용해서 근육 성형술의 인중 오목술 중에서도 근육 성형을 통해서 아예 모양이 자연스럽고 반영구적인 인중 골을 만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중 축소는 단순히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조건 짧게 하는 인중 수술보다는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인중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수술 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